조수석 바닥 부분이 젖는다고 해요. 야, 이건 좀 심각하지 않나?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요즘 침수로 난리죠. 지하주차장에 차 넣었다가 큰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모트라인 윤석로 대표님, 이렇게 고생을 하셨어. 근데 이번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장에 넣어서 물이 차올라서 어쩔 수 없이 침수됐다. 그건 이해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주행하던 차가 갑자기 물이 샌다고 해서 그래서 난리라고 합니다. 랜드로버 얘기냐고. 아니, 그건 아니고 현대차 얘기입니다. 아니, 현대차가 어떻게 이럴 수가. 현대차 중에서 최신차 캐스퍼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살펴보시죠. 네, 현대차 캐스퍼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해 9월에 출시된 차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38,000대나 판매된 아주 인기 차종이라고 할 수 있죠. 경차의 인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린 아주 효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동호회 커뮤니티에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해요. 캐스퍼에서 물이 샌다. 한두 명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수도권에 폭우가 내렸으니까 이때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실제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도 안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자동차 결함신고센터에 접수된 기록이 무려 5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 내 차에 물 들어온다는 게 50건이 넘는다고? 누수가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조수석 바닥 부분이 젖는다고 해요. 어떻게 젖나? 이상하다. 이 메커니즘을 한번 찾아보자. 물이 어디서 새느냐 하고 봤더니 에어컨 필터 쪽에서 물이 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 필터는 뭐냐면 저희가 항상 자동차를 타면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기 위해서 필터를 교체하잖아요. 이 조수석 쪽에 앞에 글로브 박스 열고 그 안쪽에 뚜껑 열고 필터를 빼면 그 필터를 교체하는 건데, 근데 그쪽을 통해서 물이 떨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수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엔 필터만 젖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누수가 심한 경우는 이 필터를 지나서 그 밑에 조수석 바닥 매트에 물이 보인다. 야, 이건 좀 심각하지 않나? 심각한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비 오는 날에 주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야외에 주차만 했는데 조수석이 젖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차주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아니, 차가 설계가 잘못된 거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고 이게 차종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셀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살펴봤더니 외부에 있는 공기 흡입구 커버가 이렇게 생겼어요. 캐스퍼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커버 설계가 부실해서 그래서 이 물이 실내로 그냥 유입돼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소비자들이 제조사한테 설계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조사가 바꿔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사한테 뭐라고 하진 못하고 영업사원한테 얘기해봤자 답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히터 틀어서 말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히터로 말리면 되긴 되지. 근데 이거 젖어 있으면, 특히 에어컨 필터 젖어 있으면 이 필터에서 곰팡이가 쓸게 되는데, 그리고 사실 자동차 히터 에어컨이 지나가는 요 자리는 자동차 안쪽에 있는데 그거 청소할 수 있어요? 청소 못하죠. 여기 일단 젖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경로를 따라서 쭉 곰팡이가 쓸기 때문에 요거 사실 곰팡이가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거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렸으니까 됐어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정말 확실하게 좀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공기흡입구 이게 왜 문제냐? 대부분의 자동차들 보면 외부 공기흡입구가 어디 있어요? 와이퍼 있으면 와이퍼 바로 앞에 있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정말 물이 많이 들이닥치면 여기에 뽀글뽀글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생각해보면 좀 웃기잖아요. 아니, 위를 향해서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으면 비 다 들어갈 거잖아. 그럼 그 비가 결국 실내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 없이 만들진 않았고, 그렇게 물이 들어오면 그 아래에 배수구가 있어요. 배수구로 물이 빠지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공기만 빨아들이도록 이렇게 꺾어서 실내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꺾고 여기 아래쪽에 배수구가 있고 그래서 이걸 빨아들이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러면 이 배수구가 할 수 있는 이 배수량보다 들어오는 물의 양이 더 많아지면서 이 물을 배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빨아서 실내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수구를 더 키워서
물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이미 만들어진 자동차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캐스퍼는 또 특히나 엔진룸의 구조가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꽉꽉 채워 넣었기 때문에 지금 배수구를 더 늘린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공기 유입구가 위에 있는데 이 공기 유입구 위쪽에 커버를 만들어 붙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쉐보레 크루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실내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쉐보레 크루즈도 위에다 커버를 만들어 붙인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이런 문제 현대차도 잘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캐스퍼 동호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차 관계자가 앞서서 불만이 제기된 차량 흔들림과 이번 누수 증상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고 8월 말에 캠페인, 그러니까 무상 수리를 통해서 진행된다. 잠깐만, 갑자기 차량 흔들림 이건 또 뭐예요? 차량이 흔들려? 캐스퍼가? 네,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살짝 살펴보면요, 최근 들어서 캐스퍼 오너들이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흔들리는 거 뭐 당연하지. 자동차가 흔들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안 흔들릴 수 있어 자동차가? 아니 경차인데 당연히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그거 모르고 사셨어요? 아이고야, 경차 사시면서 바라는 것도 많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평소에 운전하다가 세워놨을 때는 뭐 그 정도 진동 이해한다. 진동 진짜 심하네, 뭐 경차니까 참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에어컨 켜고 뒷유리 열선 켜고 헤드램프까지 켜면 RPM이 뭐 700에서 한 900 정도로 굉장히 낮아진다고 해요. 그때 차가 거의 시동이 꺼질 것 같이 부룩부룩 하면서 누가 차를 잡고 흔드는 것 같이 이런 진동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차가 말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에이 설마 차를 잡고 흔드는 느낌이 들까? 그런데 그렇게 든다고 합니다. 멀미가 난대요. 정차돼 있는데 멀미가 난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신차 검수를 막 마치고서 번호판 받으러 지금 간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부득부득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새 차든 조금 오래됐든 이거 상관없이 모든 차에 다 발생하는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난 거기까진 괜찮아, 나는 에어컨, 뒷유리 열선 그것까진 괜찮아. 근데 헤드램프에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그때부터는 진짜 심각해져,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충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죠. 차에 기본적으로 전력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전력 부족으로 차가 제대로 점화를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 요게 충분히 테스트가 안 되고 시중에 유통이 된다는 건가, 아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시동이 그냥 꺼져버리면 조금 더 얘기가 쉬울 수 있어요. 시동이 꺼지게 되면 반드시 리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리콜 사안이라고 하기는 애매합니다. 이거는 불편이지 자동차 안전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리콜까지는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현대차 측이라면 어떻게든지 해결책을 마련할 것 같아요. 배터리를 키우든 발전기 용량을 키우든 뭔가를 키워서 간당간당하는 이런 전력, 이걸 충분하게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자동차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지난 7월 중순에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리콜 사안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동이 꺼짐 현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리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함 제보한 차주들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진동은 조금 이거 애매하네요. 어쨌든 현대차 쪽에서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현대차에서도 이미 한 달 정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동호회 쪽에 알린 바로는요, 정차 중에 이게 너무 떨리니까 이 떨리는 걸 ECU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정차 시에 이렇게 흔들림이 많이 발생하는 거, 요거를 정차 시에 RPM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로 보이죠. RPM을 높이는 거는 결국에는 연비 하락인데 그런 식으로 가야 되나 걱정스럽긴 합니다. 연비 하락으로 가지 않는 해결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ECU 업데이트를 한 후에 연비가 정말로 떨어지진 않는지 이런 것들도 국토부나 환경부나 아니면 산업부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물샘 문제도 있었잖아요. 조수석 물새는 문제는 하드웨어 교체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드웨어 교체라면은 아마도 지금 에어벤트 부분, 그러니까 공기 흡입구 부분의 하드웨어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할 모양이에요.
네, 여튼 새로운 자동차 나오면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빠르게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꽤 생기거든요. 최소한 에어컨 필터는 무조건 좀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내 세차 필요하면 꼭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서비스 센터 왕복하는 기름값은 공짜 아니잖아요. 그거 굉장히 많이 불편을 끼치는 건데, 뭐 엔진오일 교환이라든지 뭐 그에 합당한 그런 보상 체계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